다음은 공조부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적당하게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조부하란 공조하고자 하는 실내를 일정한 온도 및 습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냉방 시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1 및 2를 제거하거나 난방 시에는 손실된 3 및 4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냉방 시에는 냉각 감습하는 열량 및 수분의 양을 오부하, 난방 시에는 가열 가습하는 열량을 난방부하라고 한다. 공조부하에 대한 설명이네요. 단어를 넣어야 되네요. 첫 번째, 냉방시 냉방부하를 이야기하니까 냉방부하에서는 냉각과 감습이죠. 냉각이니까 침입한 냉각 열량이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냉방 열량 및 감습이니까 습도를 수분을 제거하거나 난방 시에는 난방부하네요. 손실된 난방부하 및 난방 열량 및 난방부하 및 가열 가습이죠.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냉방 시에는 냉각 감소하는 열량 및 수분의 양을 제거하는 수분의 양을 냉방 시의 부하를 냉방부하라고 하고, 난방 시 부하를 난방부하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번은 냉방 열량, 2번 수분을 제거한다. 3번은 난방 열량, 4번은 수분을 공급한다. 5번째는 냉방부하. 이렇게 정답으로 공조부하에 대한 정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론 방식에 따른 공조 방식 중 수방식에 사용되는 장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이 장치의 1번 명칭과 2. 장치에 내장되는 기기 3가지를 쓰시오. 2번 이 장치의 배관 방식은 이중관식으로 연결되는 배관 3가지를 쓰시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래 있는 그림은 펜 코일 유니트네요. FCU 펜 코일 유니트라고 합니다. 펜 코일 유니트는 팬이 있고 코일이 있고 필트가 있고 배수관이 있네요. 자, 1번 이 장치의 명칭은 펜 코일 유니트 FCU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장치에 내장되는 기기는 A. 팬이 있어야 되고 B. 코일이 있어야 되고 C.
필터가 있어야 되고, D 드레인 판, 그 다음에 E 위에 있는 그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팬, 코일, 필터 세 가지를 선정해서 답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장치의 배관은 이관식으로 연결되는 배관 세 가지입니다. 팬 코일에는 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급관과 환수관과 드레인관 세 가지네요. 두 번째 답 1번은 팬코일 공급관 FCS supply. 두 번째는 팬코일 환수관 FCR이 있겠고, 세 번째는 팬코일 드레인관 FCD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팬코일에 대한 명칭과 배관에 대해서 근구 온도가 25도씨인 공기를 냉각 코일 통과시킬 때 바이패스 팩트가 0.2다. 이때 냉각 표면의 온도는 12도씨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바이패스 팩트를 구하는 식을 쓰시오. 2번 냉각 코일 출구의 공기 온도는 몇 도씨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바이패스 팩트 비율을 구하는 공식, 공기 선도상에서 찾아보면 1에서 3 빼기 2에서 3이 바이패스 팩터입니다. 1에서 3 빼기 1에서 2를 콤패스 팩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팩트 플러스 콤패스 팩트는 1, 즉 100%가 되는 것이죠. 이제 공식을 넣어보면 바이패스 팩트는 T1 빼기 T3 분의 T2 빼기 T3로 하든지, 물론 엔탈피가 있다라면 엔탈피 값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H 값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실 온도를 넣으면 25도씨 빼기 12도씨 분의 T2 마이너스 12도씨가 얼마라고요? 0.2라고 합니다. 바이패스 팩트비가. 2번 냉각 코일의 출고 온도는 몇 도씨인가? 그래서 바이패스 팩트가 얼마죠? 0.2는 25 빼기 12 분의 T2 마이너스 12도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2는 12 더하기 0.2 곱하기 25 마이너스 12의 값으로 식을 정리하면 T2는 14.4
14도씨가 되겠습니다. T2는 즉 14.4도씨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냉각 코일의 열량값이 되겠습니다. 바이패스 팩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름철 냉방부하 요소이다. 갈론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냉방부하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며 부하의 발생 요인과 열의 종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실내 취득 부하가 있습니다. 실내 취득 부하는 외부 침입 열량과 실내, 즉 내부 침입 열량이 있습니다. 실내 발생 열량이 되겠죠. 외부 침입 열량은 벽체를 통한 취득 열량, 유리창을 통한 취득 열량, 그 다음에 극간풍에 의한 열량, 취득 열량이 외부 취득 열량이 되겠고요. 실내 발생량은 인체 조명 실내기구죠. 인체에 발생하는 열량, 조명부 열량, 실내기구 열량. 그 다음에 실내 취득 열량 다음에 송풍기 및 덕트로부터 취득 열량은 기기에 의한 기기 취득 열량이 되겠습니다. 기기 취득 열량이 송풍기 및 덕트로 취득하는 열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열부하, 외기부하가 되겠습니다. 벽체를 통한 취득 열량은 Q나 K, A, 델타, T 혹은 델타, TE 상당 외기 온도차. 유리창은 Q는 두 가지로 나누죠. K, A, 델타, T로 들어오는 열량과 IG, 일사량에 대한 열량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벽체나 유리창은 구조체이기 때문에 현열로 들어옵니다. 극간풍, 즉 틈새 바람에 의한 열량, 틈새 바람에 대한 열량은 바람 속에는 현열과 잠열, 수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옵니다. 실내 취득 열량에서 외부 침입과 실내 발생 열량을 살펴보고 있는데, 실내 발생 열량은 인체 발생 열량, 조명 발생 열량, 기구 취득 열량이 있습니다. 실내 기구의 발생 열량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체 발생 열량은 우리가 호흡열을 하기 때문에 현열과 잠열이 다 있고, 조명기구는 현열만 있습니다. 실내 기구도 웬만한 건 다 현열만 있을 텐데, 조리기나 커피포트 혹시 수분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잠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내 취득 열량은 외부 침입 열량, 실내 발생 열량, 그 다음에 송풍기 및 덕트로 취득하는 열량은 기기 취득 열량, 제열부하, 외기부하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여름철 냉방 부하 요소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여름철 실내 취득 열량은 외부 취득 열량과 실내 취득 열량이 있다. 실내 취득 열량 세 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실내 취득 열량은 외부 취득 열량을 제외하면 1번 인체 발열량, 인체 발열량은 현열과 잠열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조명 부하가 있습니다.
조명부하는 현열만 있습니다. 3번 실내 기구 부하가 있습니다. 실내 기구 부하는 현열을 기본으로 하고 조리기구 등이 있으면 잠열도 작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실내 취득연량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냉방을 위해 여러 냉동기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냉동기 용량을 결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부하 5가지를 쓰시오. 냉동기를 선정하려면 일단 첫 번째 부하 계산을 합니다. 부하 계산에 쓰이는 부하를 살펴보면 크게 실내 취득 부하가 있고, 두 번째 기기 취득 부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열 부하가 있고, 네 번째 외기 부하가 있습니다. 이 부하를 상세히 살펴보면 실내 취득 부하는 외부 취득 부하와 실내 발생 부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취득 부하는 외벽을 통한 부하, 유리창을 통한 부하, 극간풍을 통한 부하로 상세히 나눌 수 있고, 실내 부하는 인체 부하, 조명 부하, 기기 부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기 취득 부하는 송풍기 부하와 덕트 부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열 부하는 현열비 조율을 위한 제열 코일 부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기 도입은 인체나 환기에 의한 부하가 있겠습니다. 이 부하 계산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냉수 펌프 부하, 펌프에 의한 부하, 그 다음에 배관 부하가 더해지고, 네 번째로는 예열이 아니고 예냉 부하까지 정하면 부하 계산에 대한 부분, 펌프 부하,
배관부와 예냉부하까지 해서 우리가 냉동기를 용량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기계 효율, 최적 효율, 압축 효율, 최적 효율, 기계 효율까지 효율로 정리해서 냉동기를 선정하고 용량을 정하는데, 이 용량은 여기까지의 용량은 정발기 용량이 됩니다. 정발기 냉동기 정발기 용량이 요 부하가 되는데, 정답을 표현하자면 이제 가장 큰 실내 취득 부하, 기기 취득 부하, 3. 제열 부하, 4. 외기 부하, 5. 배관 부하. 5개만 쓰라면 저는 이렇게 쓰고, 전체적인 냉동기 용량을 계산하는 것은 부하 계산에 따른 실내 취득, 기기 취득, 제열, 외기, 그 다음에 배관 부하, 예냉 부하, 분포 부하까지 넣을 수 있고, 압축기 동력을 구할 때는 효율도 고려해서 압축기까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발기와 압축기를 더해서 응축기 용량을 선정하게 됩니다. 냉동기 용량 결정하는 부하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겨울철 난방 부하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갈로 안에 적당하게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난방 부하 요소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철은 실내 손실 부하와 기기 손실 부하, 외기 부하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은 외기 부하네요. 큰 구분은 실내 손실 부하는 벽체를 통한 손실 연량, 벽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구조체를 통한 연량이고, 구조체는 벽, 유리, 천장, 지붕, 내벽 등이 있겠습니다. 3번 구조체의 연량과 3번은 극간풍이네요. 네. 극간풍에 의한 손실 연량이 되겠습니다. 구조체는 현열만 있고 극간풍은 현열과 잠열이 있습니다. 실내 발생 연량 중에서 내벽, 바닥 등은 쓰이겠지만, 인체, 조명, 기기 부하는 겨울철은 생략합니다. 조명은 방송국 등 조명이 아주 센 곳이 아니라면 조명이 많은 곳은 빼주겠지만, 난방부에서는 실내 부하, 실내 발생 부하, 생부하는
생략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기 손실 연량은 덕트에서 손실 연량을 계산하고 헨 모터 부하는 또한 생략합니다. 외기 부분은 외기 도입에 의한 연량인데 현열과 잠열 부하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철 난방 부하의 요소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름철 건물의 냉난방 부하를 계산하였더니 냉방 부하네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실내 온도는 35도씨, 실내 온도는 26도씨, 공조기 출구 온도는 14도씨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냉방 부하를 구해놨고요. 벽체, 유리창, 극간, 인체, 조명, 실내 발성이 실내 취득 부하, 외기 부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취득 현열량은 몇 와트인가 라고 보면 여기까지가 실내 취득 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열량을 물어보는 거니까 18,360에 1,400을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16,960W가 되겠습니다. 실내 취득 잠열은 몇 와트인가 라고 했습니다. 5,000에서 3,000을 빼네요. 5,000 빼기 3,000을 빼면 2,000W입니다. 실내 취득 연량은 요 벽체, 유리창, 극간봉, 인체, 조명기구 발생 부하를 다 더한 값과 같습니다. 요거 더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극간풍과 인체 발생의 잠열량은 두 개 더했더니 2,000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로 공급해야 될 극기량 풍량이네요. 이제는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극기 풍량은 현열 즉 16,960 나누기 밀도, 공기 밀도 1.2 곱하기 공기의 비열 0.01 곱하기 실내 온도, 우리가 선도에서 계산을 하면 공기 부하는 믹싱점에서 이렇게 해서 SHF를 넣죠. 이 온도가 실내 온도가 26도, 혼합점 26도, 여기 온도가 35도씨, 이 온도가 14도씨니까 이 풍량의 연량값으로 계산합니다. 26도 빼기 14는 12도씨네요. 12를 빼주면 계산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4,198.02 큐빅미터 퍼 아워가 되고, 미니트로 구하라니까 나누기 60을 한 번 더 해주면 69.67 큐빅미터 퍼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69.67. 4번 공조기 냉각 코일 부하는 몇 와트인가 여유를 고려해서 쓰는데, 이제 요만큼이 OA 부하니까요. 여기에서부터 계산하는 값 전체 부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냉각 부하가 됩니다. 여기는 현역 잠열이 들어갔고, 이 부분은 OA 부분이 더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부하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18,360 더하기 5,000을 하면 25,000 23,360이 되고, 여유를 10%로 고려하니까 곱하기 1.1까지 하면 25,696 와트가 되겠습니다. 장수가 좀 좁아서 글씨가 좀 작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부하 계산을 하고 현열, 잠열, 급기량, 냉각 코일 부하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 부하를 경감시키는 부하 요소 3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겨울철 난방 부하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구조체 부하, 물론 실내 취득 부하겠죠. 그 다음에 실내 발생 부하를 나눌 수 있는데, 이 구조체 부하 중에 벽체, 그 다음에 유리창, 실내 발생 부하로는 인체, 조명, 그 다음에 내벽, 인체, 조명, 기구 부하 등이 있고, 여기서 극간풍 부하까지 더해서 냉동기, 공조기 부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로 가면 배관 부하, 기기 부하, 덕트 부하가 되고, 여기까지가 공조기 난방 부하가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예열 부하, 배관 부하가 되면 여기까지가 보일러 부하가 되겠습니다. 구조체의 부하 중에서 우리가 난방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는 부하는 유리창의 1사부하 부하는 난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 두 번째 인체부하,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명부하, 네 번째 기구 발생 부하 중에서 3가지로 답을 쓰면 저는 1사부하, 두 번째는 인체부하, 세 번째는 조명부하, 저는 요 3가지로 답을 할 것이고요. 네 번째는 기구 발생 부하는 우리가 난방 부하에서 제외하는 부하다. 마이너스 부하인데
계산하지 않고 무시하는 부하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창문을 통한 틈새 바람, 즉 극간풍 부하가 크다.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떤 건축물이 있다라면 평면입니다. 대형 건물에 인면이 있다라면 계단실이 존재하게 되고 굴뚝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들어오는 1층에 로비 부분이 있으면 이 입구의 문으로 들어오는 극간풍이 굉장히 큽니다. 이 극간풍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첫 번째는 이중문을 설치합니다. 답을 먼저 쓰겠습니다. 이중문 설치가 첫 번째 답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다른 곳에는 수동형 문을 달고 안쪽에는 가운데 문에는 회전문을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전문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번은 이 문 위에 문 상부에 에어 커튼을 천장에서 설치해서 이 들어오는 입구에 에어 커튼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중문 사이에 여기에 난방기 히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방 히터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설치하는 난방 히터는 통상적으로 컨벡터 히터를 설치합니다. 우리는 중대형 건물에 이중문이나 회전문이 설치된 것을 흔히 보기도 하고 종로 교보문고 지하층에 가면 들어갈 때 에어커튼이 설치된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에어커튼은 설치하면 좋은데 소음 발생 때문에 잘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난방 히터는 동파 우려가 있어서 또한 잘 설치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저는 이중문, 회전문, 에어커튼 3가지를 정답으로 해서 쓰겠습니다.